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봉입니다. 선생님은 하루에 인터넷을 몇 시간 이용하세요? 글쎄요, 4~5시간? 그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고요. 꽤 오래 사용하시네요. 사실 저도 그래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언제든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이 편해졌어요. 그렇지만 문제점도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한국의 인터넷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6과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공부할 학생들과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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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지난주에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오늘은 언제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된 인터넷을 주제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6과의 제목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인데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하나요? 네. 16과의 주제는 인터넷 문화입니다. 문법은 아무리 아도, 다 보면, 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이 과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은 인터넷 용어를 알고 활용해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대화를 듣기 전에 새로운 어휘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어휘입니다. 이해하다, 줄이다. 그럼 단어의 뜻을 살펴볼까요? 먼저 이해하다입니다. 이해하다. 한국 뉴스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다는 어떤 내용과 뜻을 잘 아는 것을 말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뉴스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뉴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한국 뉴스를 들으면 이해할 수 없어요. 다음은 줄이다입니다. 줄이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양을 줄이기로 했어요. 줄이다는 수나 양을 원래보다 적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밥을 평소보다 조금 먹으려고 해요. 밥 양을 줄이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밥 양을 줄이기로 했어요. 네, 지금까지 이해하다, 줄이다를 공부했는데요. 다시 한번 어휘를 따라 읽어볼까요? 이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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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다. 줄이다, 줄이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단어 여러 번 읽고 써보세요. 오늘 대화에서는 성규와 나나가 컴퓨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선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말을 줄여서 쓴 거네요.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 다 아는 말이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말들이 많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도 따라서 써볼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그럼 질문을 같이 볼까요? 나나가 컴퓨터 화면에서 읽고 있는 글을 왜 이해할 수 없었습니까?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언제 말을 줄여섰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잘 생각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들어보세요. 선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말을 줄여서 쓴 거네요.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 다 아는 말이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말들이 많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도 따라서 써볼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자, 그럼 질문에 대답해 봅시다. 아몬랏, 나나가 컴퓨터 화면에서 읽고 있는 글을 왜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줄여서 쓴 한국말이라서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나나는 줄여서 쓴 한국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럼 엘레나, 한국 사람들은 언제 말을 줄여서 써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보낼 때 줄여서 많이 써요. 네, 그렇죠.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대화문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컴퓨터실에서 나나가 컴퓨터 화면을 보다가 성규한테 물어봐요. 선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성규는 나나의 컴퓨터 화면을 보고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말을 줄여서 쓴 거네요.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을 뜻해요. 생일 파티, 생일 선물은 나나가 알고 있는 말이지만 줄여서 쓴 말은 나나가 몰랐어요. 말을 줄여서 이해할 수 없던 나나가 말할 때도 이렇게 사용하는지 물어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보다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글을 쓸 때 줄여서 많이 써요. 그 말을 듣고 나나는 그런 경험이 생각났어요. 아, 맞아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규는 다시 나나에게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모르는 말들이 많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줄여서 쓴 인터넷 글이나 문자를 자주 보게 되고 또 따라서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라는 말이에요. 나나는 자기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하네요. 네, 알겠어요. 저도 따라서 써볼 거예요. 성규는 좋은 생각이에요. 말하며 나나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대화 내용 어렵지 않죠? 조금 힘들면 반복해서 설명을 다시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형, 아무리 아도입니다. 아무리 아도.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 번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아무리 아도는 앞의 내용을 가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러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죠. 돈이 많이 있어도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럼 아무리 아도는 어떻게 만들까요? 아무리 아도는 동사 형용사와 같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간이 아, 오일 경우에는 아도를, 오가 아닐 경우에는 어도를 사용합니다. 자다, 자도, 많다, 많아도, 먹다, 먹어도, 졸리다, 졸려도. 다음은 두 번째 문형, 다 보면입니다. 다 보면.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성규는 나나에게 줄여서 쓴 말을 따라서 계속 쓰면 반복해서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다 보면은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상태로 됨을 나타낼 때 사용해요. 발음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잘하게 될 거예요. 발음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면 그 과정에서 보다 잘하게 되는 상태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보면은 어떻게 만들까요? 다 보면은 동사와 같이 쓰이는데 받침이 있거나 없거나 형태는 다 보면으로 사용합니다. 먹다, 먹다 보면, 하다, 하다 보면이 됩니다. 그리고 다 보면 뒤에는 게 되다, 아지다 형태가 주로 쓰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문형을 같이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문형, 아무리 아어도입니다. 먼저 아몰라부터 문장으로 만들어 볼까요? 네,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아몰라또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아니에요, 선생님.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다음 엘레나가 한번 해볼까요?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가요. 네, 맞아요. 엘레나는 어때요? 아무리 아파도 학교에 가요? 아니요, 저는 아프면 학교에 안 가요. 네, 아프면 쉬어도 돼요.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아무리 아도를 사용해서 대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을까요? 그럼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은 살 수 없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건강이 가장 중요해요. 다음은 두 번째 문형, 다 보면입니다. 아몰란, 어떻게 하면 한국어 말하기를 잘할 수 있어요? 한국 친구들과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말하기를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헬레나, 어떻게 하면 한국어 발음이 좋아져요? 한국어 책을 큰 소리로 따라 읽다 보면 발음이 좋아질 거예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친구들에게 고민이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이야기를 들은 친구는 다 보면을 이용해서 조언해 주세요. 아몰란, 노래를 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매일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다 보면 잘하게 될 거예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계속 부르면 돼요? 네, 물론 노래방에 가기 전에 많이 들어야 해요. 알겠어요. 많이 듣고 많이 부를게요. 갈 때 저도 같이 가요. 네. 찰리, 어떻게 매운 음식을 잘 먹게 되었어요? 매운 음식을 조금씩 계속 먹다 보면 잘 먹게 될 거예요. 알라이나, 마라톤을 하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날마다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모두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발음과 억양에 주의해서 다시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세요.
선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말을 줄여서 쓴 거네요.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 다 아는 말이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말들이 많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도 따라서 써볼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선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선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아, 말을 줄여서 쓴 거네요.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 다 아는 말이지요? 아, 말을 줄였어. 쓴 거네요. 생파는 생일 파티, 생선은 생일 선물 다 아는 말 있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하나요?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이렇게 줄여서 하나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아니에요.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휴대전화 문자를 보낼 때 그렇게 많이 해요. 아, 맞아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아, 맞아요.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모르는 말들이 많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는 말들이 많겠지만 자주 보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도 따라서 써볼 거예요. 네, 알겠어요. 저도 따라서 써볼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에요. 네, 여러분 모두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읽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위해 좋은 댓글 쓰기 운동, 즉 선풀 운동에 관한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은 선풀 운동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의 선풀, 즉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글을 씁시다라는 캠페인입니다.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풀 운동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싶은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비판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유 없는 악플은 상대방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한 번 받은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받은 사람도 행복해지고 쓴 사람은 더욱 행복해지는 선풀.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선풀 운동에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글은 무엇을 쓴 글이에요? 선풀 운동을 소개하는 글이에요. 네, 그렇죠. 잘했어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새로운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읽기 어휘입니다. 악플, 고통, 의사소통, 비판입니다. 먼저 악플입니다.
악플.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악플은 다른 사람이 올린 글에 대하여 나쁘게 쓴 글, 즉 안 좋은 말을 쓴 댓글을 말합니다. 인터넷에 연예인들에 대해 안 좋은 내용의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악플 때문에 힘들어하는 연예인들이 많다. 다음은 고통입니다. 고통.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고통은 몸이나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것을 말합니다. 사고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 그 고통은 말로 이야기할 수 없을 거예요.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다음은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을 몰라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의사소통은 생각이나 말이 서로 통하는 것, 대화를 말합니다. 말을 모를 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방법은 몸밖에 없겠죠. 한국말을 몰라서 손짓 발짓으로 이야기했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말을 몰라서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다. 마지막으로 비판입니다. 비판. 기분 좋은 칭찬보다는 비판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비판은 무엇에 대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잘했다 이런 기분 좋은 칭찬보다는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아쉽다 이렇게 말해주는 비판이 나를 발전시켰다는 말이에요. 기분 좋은 칭찬보다는 비판이 나를 성장하게 했다. 자, 읽기 글에 나온 문형을 같이 보겠습니다. 기.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기 어려워요. 악플로 받은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기서 치료하기에서 기는 동사를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게 명사형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기 좋아요. 한강에는 자전거 도로가 있어서 자전거 타는 것이 편해요. 좋아요. 다시 말해 자전거 타기 좋아요. 그럼 기는 어떻게 만들까요? 기는 동사를 명사형으로 만들어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쓸 때 사용합니다. 이때 기는 뒤에 어렵다, 쉽다, 좋다, 싫다, 힘들다와 잘 어울려 쓰입니다. 그럼 문제를 보며 연습해 볼까요? 아몰랏, 한국 신문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한자 표현이 많아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네, 글자를 읽을 수는 있겠지만 한자 표현이 많아서 좀 어려울 거예요. 다음 찰리, 학교가 어디예요? 찾기 어려워요? 아니요, 지하철역에서 가까워서 찾기 쉬워요. 그렇군요. 그럼 엘레나는 시골에서 사는 것이 어때요? 조용하고 깨끗해서 살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서 살고 싶어요. 선생님도 서울보다 시골이 살기 좋을 것 같아요.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친구들과 한국 생활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저와 이창모 선생님이 해볼게요. 선생님, 한국에서 하기 쉬운 일이 뭐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뭐예요? 네, 집 근처에 마트가 많아서 물건을 사기가 쉬워요. 아, 알겠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처럼 연습해 보세요. 한국에서는 언제 여행하면 좋을까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가을이 여행하기 좋아요. 아말랏, 한국에서 하기 힘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외국인 학생이라서 돈 벌기가 힘들 것 같아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읽기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글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그럼 질문에 대답해 볼까요? 아몰랏, 선풀의 뜻이 뭐예요? 인터넷 댓글 중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댓글을 말해요. 네, 그렇죠. 그럼 악플을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악플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마음에 상처를 줘요. 네, 모두 잘하셨습니다. 그럼 정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풀 운동을 소개하는 글입니다. 선풀은 힘을 주고 행복을 주는 글입니다. 악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알리고 선풀 운동으로 아름다운 인터넷 문화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요즘 도움이 되는 비판은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유 없는 악플은 치료하기 어려운 상처를 줍니다. 받는 사람도 행복해지고 쓰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선풀 운동에 여러분도 함께해 주십시오. 네, 오늘은 저도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인터넷 생활을 주제로 공부했습니다. 문법은 앞의 내용을 가정하거나 인정하지만 뒤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음을 나타낼 때 아무리 아도를, 그리고 어떤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되거나 새로운 상태로 됨을 나타낼 때 다 보면을, 그리고 기는 동사를 문장 안에서 주어나 목적어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뒤에 어렵다, 쉽다, 좋다, 싫다 등과 잘 어울려 쓴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